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셰프 정셰프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노무관리 깨알 시리즈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꿀팁을 전해주실 예정인가요? 네. 육아휴직을 하고 계신데 복직을 하지 않고 네.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 계산 방법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중 2015년 1월에 입사해서 근무 중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육아휴직을 1개월 정도 남겨두고 6월 1일자로 사직하시기로 하셨어요. 문제는 제가 퇴직금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성과급과 명절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당연히 모두 임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해당 직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10월과 12월에 성과급을, 1월에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를 하셔서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퇴직일로부터 3개월을 계산하면 무급휴직 기간이라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은 성과급과 명절상여금을 평균임금 계산 시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 네. 와, 이 부분 정말 요즘에 질문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네. 최근에 뭐 육아휴직도 많이 쓰시고 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네.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 먼저 좀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간단한 거지만 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에 보시면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특이한 사항이 시행령 2조를 보시면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이렇게 해서 네. 1항에서 근로기준법 2조 제1항 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뺀다, 이렇게 하면서 네. 1호부터 8호까지가 있는데 5호에 보시면은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그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예.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데 네. 분모와 분자에서 그 기간을 각각 뺀다, 이 네, 얘기네요. 그래서 맞아요. 육아휴직 기간이 만약 네. 그 기간 중에 들어가 있으면은 기간도 빼고 임금도 빼고, 취지는 네. 이런 기간들이 들어가 있으면 평균임금 계산에 불리함이 생기니까 네. 그런 불리함을 없애주려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사례의 경우처럼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죠. 네. 만약에 어떤 분이 퇴사를 하시는데 거꾸로 3개월을 계산할 때 2달은 육아휴직이면 2달 육아휴직 빼고 네. 한 달 기간 동안 받은 그 임금으로만 계산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네. 3개월이 다 통째로 빠져버리니까 네. 이 사례처럼 네. 이런 경우가 난감한데, 네. 자, 이때는 뭐가 있냐면 평균임금 특례고시라는 게 있어요. 네네. 자, 그것도 한번 띄워서 네. 같이 읽어볼 텐데, 네. 자,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1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하면서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걸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사례를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건데, 네. 자, 15년 1월 1일 날 이분이 입사를 했어요. 네. 자, 그런데 22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을 했고요. 네. 원래는 1년 동안 하셨는데 네. 도중에 퇴사를 하시게 된 건데, 퇴사일은 23년 6월 1일자로 잡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 네. 자, 그러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이니까 5월 31일 이전 쭉 3개월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앞서도 봤지만 빠지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돼버리니까 네. 그럼 뭘로 계산하지?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네. 자, 그때는 우리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봐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전체 기간이 다 빠져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22년 7월 1일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이날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네. 거꾸로 3개월을 계산해서 그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네. 주의사항은 평균
평균 임금 산정 대상 기간만 요때 들어가는 것이고 네. 당연히 근속 기간은 언제까지 들어갈까요? 퇴직 시점까지 네, 들어가겠네요. 23년 5월 31일까지로 아.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제외되는 기간이 육아휴직 중에 네. 상여금이라든지 성과급 같은 네. 받은 임금은 이 금액은 포함시켜야 되는 건가요? 제외시켜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이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당연히 이것도 임금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네. 행정에서 관련된 걸 좀 올려볼게요. 네.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이라는 주제 행정 해석인데 질문이었거든요. 네. 회시 내용 한번 읽어보면은 자, 마지막 단락 보세요.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사하지만 다른 사례인데요. 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하는 게 아니라 네. 육아휴직 후 하루 정도 예. 복직했을 때 네. 그때는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저도 강의할 때 막 질문 드리면 헷갈려 하시는데 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쭉 하시다가 네. 뭐 업무 인수인계 이런 것 때문에 복직을 하셔가지고 딱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신 경우 네. 거꾸로 3개월 계산해 보면 이 하루밖에 안 남는 경우 네. 이건 어떻게 하냐 그 하루로 계산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네. 복잡한 게 아니라 네. 우리 근로기준법 제1항 6호에 있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 있죠. 네네. 거기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복잡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아까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초일부터 네,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예. 하루가 네. 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헷갈릴 필요가 없다. 그 하루로 계산하면 된다. 원칙대로 그렇게 네.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지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는데요.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